안녕하세요. 부자알람의 10분 세금 이야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주택임대사업자에 관련해서 언론에서 뭐 임대사업자 뭐 전방위를 압박한다, 뭐 이제 그 세부담 늘어나고 뭐 그런 얘기 있는데 그런 내용을 제가 한번 정확히 짚어드리고요.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 지금 현재 뭐 준비하시고 계신 분, 그리고 낼까 말까 고민하신 분, 그리고 지금 현재 주택임대사업자 하고 싶은 분은 이 내용을 보시면은 많은 좀 참고가 도움이 될 거예요. 예, 그러면 제가 하나씩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예, 뭐 이런 기사들 좀 많이 접했을 거예요. 주택임대사업자는 뭐 임대주택 등록하라더니 세부담 늘어난다. 맞습니다. 예, 주택임대 등록하라더니 사업자 전방위를 압박한다. 그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가 문제겠죠. 모든 주택임대사업자 대상은 아닙니다. 또 등록하라더니 혜택 빼앗는다고? 예, 임대사업자들 분노하고 있네요. 어느 분들이 분노를 할까요, 이게? 예, 제가 한번 짚어드릴게요.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8개월 만에 유턴. 무슨 의미로 이렇게 썼는지 한번 예, 내용 한번 들어가 보시죠. 그리고 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여러 가지 뭐 주택임대사 내지 말아라. 예, 내지 말아라. 이거 내지 말아라고 판단해 준 문제는 이거 절대 아닙니다. 그 당사자가 그걸 상황 판단해야 되는 거고요. 또 간혹 뭐 임대사업자 낼까 말까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요거는 뭐 그냥 읽어주는 수준으로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정확히 혜택 여부를 가릴 줄 알아야지 판단이 되겠죠. 예, 제가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주택임대사업자 전방위를 압박한다 그러는데 제가 제목을 대체 누구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때 이제 9.13 대책 나왔을 때 뭐 언론에서 막 그런 기사도 났고 혜택이 축소됐다고 막 이제 나왔고요. 이번 뭐 개정되면서도 뭐 그런 내용 나왔고 이제 보세요. 9.13 대책 때 여기 있었죠. 양도세를 중과하겠다. 예, 양도세 중과는 어디가 해당되죠? 조정 대상 지역에 해당이죠. 예, 조정 대상 지역에 일단 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합산 과세겠다. 뭐 8년을 해도 예, 그게 어디죠? 조정 대상 지역. 여기도 다 보면은 그 대체발로 신규 취득분부터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기존의 조정 대상지, 그러니까 비조정 대상지역은 이건 전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이거는 일단은.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이라도 전에 주택이 있었던 거다. 그러면은 혜택 다 받을 수 있어요. 대신 조정 대상 지역에서 또 신규 주택 취득하면서 계속 주택임대사업 등록을 하면서 재산 증식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이게 이제 그때 그 나왔던 내용이고 이게 다 이제 뭐냐면 적용 시기는 대책 발표 후 새로 분인데 이게 다 그 조정 대상 지역에 하나하고 있어요. 다 조정 대상 지역. 예, 이건 정확히 일단 인지하시고 그리고 이때 좀 눈여겨볼 거는 나온 게 주택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강화를 좀 한 게 있어요. 근데 이것도 다 한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투기 주택담보대출 기보유 임대사업자 투기지역 내 취득 목적으로 그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이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 지역에 좀 한정한 거거든요. 그런데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가 예, 조정대상 지역만 있나요? 예, 비조정대상 지역이 더 크죠? 뒤에 가시 보시면 알겠지만 오히려 지금 조정대상 지역에서 계속 사서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 그걸 막는 거예요. 근데 뭐 주택임대사업자 내지 말아라 뭐 일단 그런 거는 뒤에 보면 좀 제가 뒤에 바로 나옵니다. 예, 비조정 대상 지역은 이만한데 조정 대상 지역은 요만하죠. 그렇게 크지가 않죠. 근데 다 이쪽을 또 겨냥을 했고 이쪽 중에서도 그 기존에 했던 건 다 해줄게. 오케이 해줄게. 그 대신 새로 신규 취득해서 계속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겠다는 거예요. 언론 아까 얘기했던 거. 세부담 늘어난다? 예, 이분들 맞아요 다. 왜? 조정 대상 지역의 가장 달콤한 혜택이 거주주택 비과세도 있지만은 양도세 중과 배제, 종부세 합산 배제였거든요. 예, 주택임대 등록하라더니 사업자 전방, 예, 이런 분들 맞아요. 다주택자면서 주택, 또 취득해서 또
주택임대사업 계속 등록해서 하려고 하는 분들. 예. 이 필요경비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다루고, 이거 뭐 깎은 건 아닙니다, 이거는. 자, 등록하라더니 혜택 빼앗는다고? 예, 분노할 분들은 이분들이에요. 나 조정대상지역 주택 사서 내가 나 주택임대사업 나 등록하고 싶어, 하고 싶어. 이분들이라고요, 분노할 분들은. 비조정대상지역 대상 사람은 이번 규제 내용하고는 913 대책 거의 무관해요, 무관. 이분들이 분노해야 된다고요. 누구를 위한, 이게, 그래서 어느 분을 거의 지금 우리 그 대한민국 전체를 얘기하는 기사처럼 나온 것 같아갖고, 또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 예, 이분들 맞습니다. 근데 8개월 만에 유턴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기존에, 이건 어떤 의미를 썼는지 모르겠는데, 기존에 했던 거에 대해서는 다 해줘요, 혜택. 그리고 기존에 이 대책 발표 전에 취득한 것도 이분 다 해줘요. 그 대신, 제일 겨냥한 게, 제가 말씀드렸죠. 주택이 많으면서 계속 등록을 계속 하는 분들. 조정 대상 지역에서. 이런 분들한테 적용되는 내용이라고, 이게 다. 그런데 뭐 이게 내지 말아라. 근데 이런 분들은 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이렇게 다주택자라고 제가 썼죠. 타겟이 그거예요. 주택이 많은 분들이 조정 대상 지역 또 다른 거 해놓고 또 매입해서 또 등록하고, 이게 충분히 이게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이 엄청나기 때문에, 예, 좀 재산 있는 분들은 이게 진짜 혜택이 많은 거거든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런 압박하는 거 맞습니다. 이거 맞고요. 결론적으로 이런 분들은 계속 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금 꽝꽝 매길 테니까 더 이상 취득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혜택 축소하겠다는 거 맞습니다. 근데 대상들이 전 국민이 아니라는 거죠. 비조정 대상 지역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여기 지금 뭐 내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런 분들은 내고 싶어도 이렇게 막 압박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고 싶어도.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볼게요, 이제. 앞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주택임대사업자 한번 혜택을 볼게요. 지금 개정되면서 이거 한 건으로 바뀌었지만,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 있죠? 예. 8년 하면 50% 감면해주죠. 장기 보유. 10년 하면 70% 하죠. 예. 2주택 이상 조건에서는 10년 이상 해봤자 30%예요. 장기 보유 봉제가. 지금은 늘었죠. 15년까지. 15년에 30%. 그리고 전용 이런 혜택도 있었죠.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면은, 예를 들어 서울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20억이든 30억이든 상관 안 했어요. 상관없이 요 전용 면적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고 해서 요걸 등록하면은, 물론 이제 중과 배제,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 그런 거는 빠질 수 있지만, 공시지가가 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주택은 이렇게 등록해 놓으면은, 10년 하면 최대 70%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 무시 못하는 혜택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100% 감면이 있었죠. 이제 혜택은 이제 없어졌으니까, 제가 요거는, 예, 일단 지금 3월 이후로 이제 거의 끝나가죠, 이제. 예. 그래서 이제 요런 거. 그리고 공동주택 같은 거 취득세 감면 있죠. 재산세 경우에 따라서 감면 혜택 보여주죠. 양도세 중과 배제. 이거 특히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주택임대사업 끝나고 이런 중과 배제 해준다는 거는 혜택이 진짜 큰 거예요. 자,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다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은, 공시지가 6억이 넘는 분들, 다주택자들이 해당되는 거거든요. 이런 혜택 볼 수 있는 게. 그리고 임대소득세 뭐 감면 혜택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별도로 다 영상을 달아놨으니까 좀 내용 참고하실 분 참고하시고요. 자, 참고로 이 비조정 대상 지역은 지금 등록해도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혜택 지금 다 됩니다. 다 됩니다. 이 85제곱미터 이것만 약간 예외사항인데, 이건 제가 빼고, 거주주택 이제 한 번 되는 거 말고는 다 돼요, 다. 그런데, 조정대상 지역에 한해서만, 조정대상 지역에서 한해서만, 규제를 하는 거 맞아요. 그 대신 대책 전이나 조정대상 지역 전에 취득한 주택은 혜택을 유지해줘요.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조정 대상 지역 있는 분들 지정 전에 취득했던 거나 이 9.13 대책 전에 취득했던 거 지금 등록해도 기존 종전 규정을 적용해줘요. 그리고 자, 이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 있죠? 예, 이분들 대상으로 하는 거 다 맞아요. 어떤 분들? 예, 다주택자면서 조정 대상 지역에 계속 매입해서 주택 임대사업 계속 하려는 분들 하지 말라는 거 맞습니다. 혜택 축소할 때니 그런데도 하는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이거보다 좋은 혜택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 그 내용 볼게요. 일단 주택임대사업자 낼까 말까 이제 고민들을 하시는데, 자, 상한 판단을 잘 하시면 돼요. 한번 볼게요. 어느 분들이 일단 고민해야 될까요? 일단 볼게요. 주택이 없는 분들은 아무 고민할 게 없죠. 예, 고민할 게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분들은 좋죠. 주택임대사업 등록주택으로 인해서 5% 이내 상한 제한을 받으니까 좀 계속 뭐 임대료가 올라서 또 다른 데 이사 다니고 할 필요는 없겠죠. 1주택자 신경 쓸 필요 없죠. 주택임대사업자 때문에. 뭐 또 그리고 또 고가주택 근데 이제 신경 쓸 분들은 고가주택 공시지가 9억. 공시지가 9억이면요. 매매가 일반 시가 15억 이상은 돼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또 전세로 놓으면은 전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자, 그리고 국한돼 있죠. 그리고 또 주택, 2주택, 뭐 일시적 2주택으로 샀다가 팔았다. 특히 이걸 전세로 놓고 샀다가 이건 조정 대상 지역이든 어디든 투기 지역이든 투기 과열이든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뭐 주택임대사 뭐 등록 안 해도 돼요. 이런 거는. 네, 이런 분들은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죠. 예, 전혀 고민을. 근데 어떤 분들이 고민을 하느냐? 자, 보세요. 지금 이런 혜택 대상이 서울 분들도 많고 이런 많이 있어요. 그 일시적 2주택 혜택이 안 되는 거죠. 어차피 양도세를 부담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어차피 양도세를 부담해야 되는 분들. 이런 분만 있나요? 또 3주택자 가진 분도 있어요. 자, 뭐 4주택 많겠죠. 그런데 이런 분들은 어차피 주택임대사업자 나오기 전이나 나온 후나 양도소득세는 내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든. 이걸 뭐 증여해서 뭐 어떻게 뭐 분리를 하든 그게 아니고 왜냐면 증여하면 또 증여세, 증여 취득세는 없나요? 예. 그런데 이럴 때 일단 제가 이제 등록 부분은 여기 내용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이런 분들은 제가 뭐냐면은 내가 지금 가끔 이거 내야 되나요? 고민하는 분들은 제가 볼 때 굳이 안 내도 될 수 있어요. 안 내도 돼요. 안 내도 돼요. 해당 사항 없으면은 과태료 대상도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보면은 이거 제가 별도 영상 다뤘었죠. 이거 보면 주택 양도가액이 만약에 7억 5천이고 취득가액이 5억이다. 그러니까 양도 차이가 2억 5천 했을 때 한번 그 6년 정도 가정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런 분들이 다 양도세를 내야 되면은 이건 비조정 지역도 다 이건 똑같아요. 일반 세율. 물론 양도 차익에 따라서 크면 클수록 이게 커지는 거고 작으면 좀 더 작아지겠죠. 한 6,500만 원은 부담을 해야 돼요. 이런 조건이 되면은 내야 된다고요. 자, 조정 대상 지역 보실까요? 같은 조건으로 이런 조건 만약 3주택 조건으로 매도하시면요. 2억 5천 양도 차익에 거의 반 이상을 1억 3천이요. 작은 돈 아니죠. 내야 돼요. 옛날부터 이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 이제 이도 옛날에 중과세 있을 때도 있었고 오래전에 이 주택은 또 10% 할증이 되죠. 이러면은 거의 1억 가까이 세금을 내야 된다고요. 자, 근데 이런 분들한테 단물이 있던 거죠. 일정 요건, 뭐 공시지가 6억, 지방 3억 이상 만족하면은 의무기간 좀 지켜주고 임대료 5% 이내 상한선 지키면은 혜택을 주겠다는 거죠. 이런 거 세금 안 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안 내. 거주주택 2년 거주하면은 비과세 해주겠다. 개정 전까지는 이 거주주택 비과세를 계속 허용을 했죠. 일시적 2주택 계속 임대기간 동안.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은 자, 요런 부분하고 어쨌든 어떻게 보면 좀 달콤한 유혹이에요. 이런 게. 또 종합부동산세 좀 6억 초과 되면은 내야 되는데 이것도 뭐 배제도 해주겠다. 예, 그런 혜택이 있죠.
자, 고민을 하는 거죠. 근데 조정 대상 지역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 막 추가적으로 하는 거 이제 혜택을 축소하는 거 맞습니다. 그거는. 자, 근데 이런 분들은 설령 이렇다고 해도 비교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종부세 관련돼서는 제가 별도로 이제 내용 달아놔서 어느 정도 나올지 그러니까 올해부터 좀 내용 달아놨고, 다주택자들이요. 자, 임대소득세, 대충 알아야겠죠. 어느 정도 내 선에서 등록했을 때랑 안 했을 때랑 유불리. 안 했을 때는 추징해서 이제 올 수도 있어요. 만약에 소득이 있게 되면은 그건 감안하시고. 피부양자 자격 이거 기사 많이 나오는데, 이런 분들은 뭐냐면요, 재산이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재산 많은 분들이. 이런 분들은 만약에 주택 임대소득, 지금 제가 나중에 다루겠지만 80만원? 다른 소득이 없으면 피부양자 자격 유지되고요. 설령 된다고 해도 그 소득 대비해서 재산이 많이 없으신 분은 크게 부담이 없어요. 예, 그건 좀 참고하시고. 의무화 됐다고 하죠. 자, 의무화 됐어요. 예, 맞아요. 의무화 됐어요. 제가 다는 아니라 그랬죠? 요 내용 보시면요, 해야 될 분, 안 해야 될 분 구분이 쓸 거예요. 자, 의무화 됐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수익금액에 뭐 가산세를 붙인대요. 예, 맞아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이제 요런 혜택이랑 요런 부분들 있죠. 한번 유불리를 따져보는 거예요. 유불리를 따져보고, 나 그냥 이거보다 나 적당히 하고 조금 더 그냥 하다가 종부세 뭐 낼 거 있으면 내고 할게. 이거 누구 막는 데 없어요. 나라에서 이런다고 뭐 감옥 보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알아서 판단을 하는데, 이런 혜택이 있으니 아까 뭐 임대료 상한 이런 거 하면은 이런 혜택을 줄게. 그런데 제가 뭘 했어요? 이렇게 이제 중과 배제 뭐 이런 거 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어쨌든 다 해주는데, 이런 혜택들을 이분들은 고민하고 있지만은, 지금 나라에서는 이런 다주택자 있죠. 이런 분들이 계속 매입해서 여기서 지금 하고 싶은 분, 계속 하려고 하는 분들은 막는 거예요. 니네들은 이렇게 해당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할 테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아이러니하죠. 이런 분들은 낼까 말까 고민하는데, 이런 분들은 하려고 해도 지금 막고 있다는 거예요. 막는 거 맞습니다. 근데 해당 사항들이 이런 분들이라는 거죠. 조정 대상 지역에서 아까 일시적 2주택이나 막 여러 가지 가는 거 전혀 막는 거 없어요. 이거. 그리고 거기도 선택권을 준 거예요. 이렇게 할래. 그 대신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서 이렇게 막 이런 이 다주택자 추격으로 매수해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재를 하겠다는 거예요. 제재를.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이제 뭐 조정 대상 지역 이런데 이렇게 그 내용들은 이제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예, 이제 일단 8년 이제 그 장기 주택도 이제 6억 이하 이제 만족해야 된다는 거, 신설했다는 거 다 이제 이런 내용. 그러니까 이런 기준들이 제가 자꾸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잘못 해석되는 게 많아서 그래요. 이거 다 이런 혜택들이 맞습니다. 이런 거 지금 근데 이런 비조정 대상 지역이나 주택임대사업 그 조정 대상 지역 전에 취득한 주택에서는 이런 기존 혜택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주택임대사업자 뭐 내지 말아라 해도, 예, 이런 분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게 막는다고요. 그리고 주택임대사 낼까 말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거 내용 보고 아까 제가 그 유불리를 내가 알아야지 판단이 쓸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거 어디서 제대로 좀 받기는 어려운 부분은 있잖아요. 그래서 내지 말아서 내지 말아라는 게 아니라, 조정대상 지역 이런 데는 이분들이 내지 말아라고 해도 그러니까 내고 싶어도 이렇게 막 압박하니까 곤란해지는 거예요. 낼까 말까 하는 분은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거 한번 영상이나 이런 거 참고하시고요. 자,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겁니다. 주택임대사업자 규제가 지금 강화된 거는 조정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 종부세 합산, 양도세 중과 등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축소가 된 거는
다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분들이 다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뭐 일시적 2주택 이런 부분도 해당되는 거 전혀 없고요. 결론적으로 이거를 이쪽 지역에서 추격으로 매수해서 계속 임대주택 등록을 이런 혜택을 이용해서 임대주택 등록을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규제를 한다는 거니까요. 예, 그 내용은 정확히 아시고요. 그래서 이제 비주종 대상 지역이나 이런 데는 아직도 그 혜택 받을 게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한정적이라는 거, 그거를 좀 알고, 예, 일단 좀 계시라고 제가 이 내용을 좀 다루게 됐습니다. 어쨌든 주택을 계속 하면서 계속 추격 매수해서 계속 등록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금 제재를 하겠다 이런 의미고요. 작년에 이제 용인 수지나 수원 8달, 안양시 동안구, 뭐 구리시, 광교택지 여기도 이제 조정 지역이 지정이 됐죠. 그 중에 용인 상현동이 먼저 지정이 됐죠. 12월보다도 그 내용을 한번 보면은 제가 한번 집가 상승한 거 이런 거를 좀 한번 대책 질 때 한번 좀 봤는데 요거 말고 제가 요 내용이랑 뭐 압구정동 이제 이건 보면은 뭐 거의 1, 2년 사이에 한 7억이 올랐어요. 예. 자, 도곡동 5억 5천, 과천 레미안 이거는 제가 할 얘기가 좀 있어요. 이 내용은 지식정보타운 때문에 분양가 이런 거 관련해서 별도로 말씀드릴 거고, 그래서 이제 과천권을 좀 몇 개 조사를 해놨어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2억 2천 상승했죠. 다 3억 2천. 이게 1, 2년 사이에 다 이렇게 급상승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제가 이거 다음에 다룰게요. 거래가 엄청 많은 게 아니에요. 한두 건 터진 거예요. 그냥 한두 건. 과천 주공, 예, 4억 7천. 예, 서울 잠실 엘스 우리 9개월 만에 5억 7천이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했다는 거로만 그냥 알고 계세요. 그냥 이건 제가 별도로 다룰 거고요. 결론은 지금 주택임대사업자 이렇게 개정 후에는 요거 있죠. 거주주택은 이제 한 번만 하겠다. 이제 이 내용이 나오고 이게 또 다 적용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개정 전엔 이런 혜택이 많죠. 자, 요거는 제가 이제 개정 전후 거 별도로 달아놨으니까 일단 참고하시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만한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에서 이만한 비주종 대상 지역은 지금 혜택이 계속 있어요. 이거가 이제 이 주택임대사업자가 이게 지금 압박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안 해도 되는 사람 많다고요. 그런데 내가 세금을 내야 되고 2주택, 3주택이면은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원래 안 주는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세금 다 내야 될 거를. 그런데 이 조그만 조정대상 지역 다주택자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이 계속 매입해서 이게 재산 증식 수단으로 계속 임대사업자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한 규제 내용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지 말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런 분들은 하고 싶어도 계속 못하게 막는 거라고요. 네. 이거 한번 잘 인지하시고 주택임대사업자 내용을 보면은 지금 본인의 우리 등록 준비하시는 분, 예정하시는 분, 그리고 지금 등록 중이신 분, 한번, 그리고 내가 주택을 언제 취득했느냐, 그걸 잘 따져보시면은 혜택 받을 게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많습니다, 아직. 예. 그리고 제가 참고로 이제 다음 시간에는 또 이런 거 계속 달아드릴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별도로 준비한 건데, 이거 재개발 있죠? 거기서 집은 어중간하게 했다가는 오히려 요즘 조정 대상이 요즘 재개발 지역 지분 투자 잘못하면은 이거는 뭐 똘똘한 한 채가 아니라 진짜 많이 힘들게 하는 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내용 좀 다뤄드릴 거고, 이제 재건축 관련해서 제가 시간 되는 대로 이것도 내용을 한번 별도로 다뤄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좀 여기까지 하고요. 예, 이번 시간에는 조금 좀 길어졌네요. 지금까지 부세알람의 10분 세금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 관련된 분은 여기 구독 눌러놓으시면은 제가 기존에 올려놓은 거 내 영상들이 있으니까 한번 다 보시면은
도움 되실 거예요. 여러 가지. 예.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